월세 36만원을 아껴야 해서 회사의 화장실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 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물론 이 뉴스는 한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이제 직장을 다니는 모 여직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이게 소개될 정도로 되게 이제 사는 게 힘들다, 쉽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있는 뭐 이 여자 직원 이야기인데 월급을 54만원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54만원 월급 받는데 그 여직원이 사는 그 인근 지역에 원룸의 월세가 36만원인 겁니다. 54만원 벌어서 36만원 월세를 내고 나면 쓸 수 있는 돈도 없고 먹고 사는 것 자체도 아예 안 되니까 회사의 사장에게 얘기해서 한 달에 만원 내기로 하고 그 회사의 화장실에 이제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나면 자신이 그 화장실 바닥에 매트리스 깔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사라고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안전하고 따뜻한 온수 나오고 화장실이라고 하는 공간 말고도 나머지 공간도 자유롭게 오고 가고 할 수 있고 해서 원룸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라고 자신은 판단했겠죠. 그래서 이제 회사 화장실에서 사는 그런 여직원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뉴스에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뭐 밖에서 노숙 가는 사람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경우를 이렇게 미뤄 보면 그래 회사의 화장실이라고는 하지만 그 공간을 나름 잘 활용해서 사는 게 크게 무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경우하고 딱 맞지는 않지만 저도 20대 때 제가 다녔던 회사 오프라인의 대형마트 거기에 이제 회의실이 있었단 말이죠. 그 회의실에서 겨울 말고 여름에는 문 걸어 잠그고 거기서 이제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주거비용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그 당시에는 회사에서 거의 먹고 자고 사는 게 그냥 일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교육장에 문 닫고 자면요 에어컨 틀면 선풍기 틀면 시원하기 때문에 괜찮았고 뭐 나른 것 뭐 출퇴근할 뭐 교통비 안 들어가고 그냥 눈 떠서 그냥 씻고 일하고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또 일하고 그냥 자고 뭐 그 생활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 중국 여직원의 이야기 회사 화장실에서 이제 먹고 자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제 저의 이제 부모님 세대 아니면 훨씬 윗선배들 세대는 이런 얘기가 그냥 빈말이 아니라 충분히 그에 못지않은 비슷한 상황에 처지에 놓여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제 시골에 갈 때 회사 공장에서 일하는 공장 근로자 옷 입고 회사 근무복 입고 시골에 가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다라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어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만 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어디에 가서 돈을 벌어 와야 되는데 돈 벌어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근무복만 입고 다녀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 그게 아주 먼 옛날이 아니야.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과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디 가서 300만 원만 이렇게 벌 수 있는 그런 일자리면 3교대든 공장이든 시골이든 어디든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점점 말할 정도죠. 물론 20대 30대가 그러진 않고요. 50대 60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50대 60대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전히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기 때문인 거죠. 참 씁쓸한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사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애사롭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모습들이 어떻게 이제 채워져야 될지 좀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좀 이러한 사항들을 잘 좀 헤아리며 지내야 되겠죠. 한국 이야기는 아니고 중국에 있는 뭐 여직원의 이야기지만 월급 53만원에 월세 36만원을 내기 어려워서 회사 화장실에서 생활한다. 이게 결코 욕먹을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창피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직원은 생활력이 되게 강하구나. 그리고 또 우리도 그와 유사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궁지통이라고 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3억 5천만 원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승용 씨라고 하는 이가 빚을 지고 3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빚을 10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일을 7개에서 9개 가량 하면서 10년 동안 갚았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분은 이제 너무 오랫동안 너무 잠을 안 자고 미친 듯이 일만 해서 나중에는 그 빚을 다 갚고 난 이후에 5년인지 6년인지 지난 이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십니다. 되게 슬픈 이야기죠. 근데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졌던 그 분의 모습, 그런 책임감, 사명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될 이야기인 거죠. 나 몰라라고 나 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 많이 빌리고 사업이 안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책임 못 지겠다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나 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지금의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얼마나 앞으로 사람들의 삶이 힘겨워질지는 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드는 생각은 앞으로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 많은 보통의 사람들도 되게 아마 사는 게 빡세서 예전하고 다른 모습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월세를 아끼기 위해서 동거를 하든 아니면 2명, 3명,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지내는 그런 형태도 늘어날 것 같고, 이 소비를, 이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이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동원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더 이상 성장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더 빡세져서 그렇게 변해가는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소중한 것들을 보호하며 살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고민을, 생각들을 좀 진지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